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지난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렇지만 빅테크 관련주들은 눌림목을 주고 또 오히려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랑 같이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시죠. 자, CPI는 헤드라인 또 코어 다 안정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파월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월도 인플레 데이터가 2%를 향해서 계속 안정화되고 있다. 또 고용이 조금만 쉽게 되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뭐 오스탄 굴스비나 메리 데일리 이런 사람들도 일단 물가 상승률이나 또는 고용 지표 또는 인플레 지표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좀 빨리 나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논조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강력한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웬걸 오히려 음봉을 두들겨 맞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그동안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동안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을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그쪽에 집중을 했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AI 기업들 너도 나도 사면서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이 됐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은 고금리 압박에 시달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저렴한 상황이 됐고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면 야, 그럼 우리 서둘러서 사야 되겠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그동안 중소형주를 많이 숏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이제는 숏 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숏 스키지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환매 흐름이 나왔다. 다만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일단 어닝 시즌이 시험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경기 순환주나 소형주들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AI 관련주들이 소형주가 약진을 하고 또 AI 관련주들이나 또는 빅테크 관련들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은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되면 이제 움직임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지금 뭐 JP모건이나 이런 은행주들이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일시적인 반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랠리를 붙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확인할 것이냐. 이게 설왕설래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예상치를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의 숏시키지가 진행이 될 것이고 대형주들은 반등은 나오는데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CPI는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PPI는 생각보다는 비우호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그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죠. 그럼 역시 금리 인하는 조금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소폭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죠. 왜냐하면 PPI가 좋게 나와도 이제 연준이 벤치마크로 하는 게 이제 PC인데 그 PC 그 구성 요소를 보면 뭐 진료비나 이런 의료비 이런 쪽이 제한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PC도 좋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PPI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CPI 또 PC를 통해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다소 빨리 나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나스닥이 지난 목요일 날 음봉이 떨어졌었고 어제는 양봉을 소폭 만들어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는 일단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또 베이지북도 공개하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초에는 여기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양봉을 만들었죠. 소폭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파월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
파월은 항상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연준 의원들도 발언이 다수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연준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전망을 담은 베이지북도 그래도 이전보다는 좋게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주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주 중반에는 또 숨고르기를 나오겠지만 주 후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면 하루도 남지 않는 제로데이 옵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일선을 사주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바뀐다고요. 근데 지금은 요 20일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 정도나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주가하고 같은 수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요 이평선으로 올라오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는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니까 뭐 적당하게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이런 랠리가 나오다가 약간 눌러줬는데 대선이 있는 시기는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는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계열 자금들은 AI 쪽에 또 트럼프 계열 자금들은 유가 상승이나 아니면 주로 이제 테슬라 상승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이든이 다음 주에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뭐 나토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를 뭐 러시아 대통령으로 발언하고 또 해리스를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바꾸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좀 더 가속화된다면 약간 시장에 좀 불안감을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대체적으로 보면 반등을 시도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은 빅테크는 지고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또 반도체들 다 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 시장은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야 좀 물량을 좀 비중을 줄여보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형주가 코스피에서 좀 쉬어가면 이제 자동차가 방어를 해주거나 금융주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도 난망하죠. 그래서 금융주가 소폭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금융주가 시총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매기가 돌아가는 흐름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조선주를 봐야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을 시도하겠죠. 자동차는 바닥권 그리고 단기 바닥권, 반도체는 이제 11선에서 지지되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강한 랠리가 나오죠.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 절대적인 강세가 완화되게 되면 항상 이제 바이오가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2차 전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소폭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바이오가 강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고 또 기술 수출 반환도 되지만 최근에 그 마일스톤을 받는 그런 매출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 성수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 바이오는 좀 더 강점을 갖는다. 또 다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업들 보면 유한양행, 비소세포 치료제 FTA 허가 여부가 8월 달에 결정이 되죠. 또 기타 뭐 알레르기 치료제도 임상 종료가 되는데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은 이제 램시마 SC 보험 환급이 시작되고 또 추가로 처방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유한양에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뽑아 올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나 TV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리포트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추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분간 8월 달 전까지는 그 결과 발표되기 전까지는 쭉 들고 가셔도 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좀 일부는 차익 실현을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군당 또 라이센스 아웃됐던 게 임상 IND 신청을 하고 또 HK 이노엔이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될 건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임상 3상을 투여 완료하면서 그 기대감에 강한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그 안 움직이던 한올바이오 파마도 자가면역 치료제 공동 개발하는데 일본,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짱대 양봉을 뽑아 올렸습니다. 저도 TV에서 말씀드리고 리포트를 통해서 스윙으로 이제 공략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강한 양봉을 뽑아 올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하루 이틀 더 강한 랠리가 나왔다가 약간 숨고르기 나오고 추가 상승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찍어서 저런 말씀을 드렸고 TV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기존하고는 판도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된다. 기존에는 신약을 개발하고 또 바이오 시밀러가 주류를 이뤘다면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서 CDMO 사업을 펼쳤죠.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관련주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좀 강력한 랠리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 추가 랠리도 기대가 됩니다. 자, 바이오 플랫폼은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약물의 체내 전달력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신약이 실패 또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강점을 갖는다. 그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ADC라는 것은 항체와 약물이 접합을 해서 항원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근데 요거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냐? 이제 선두는 리가켄 바이오가 있고 동아ST나 또는 종군당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 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안 움직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나 기타 대형주들이 쉬어가면 이런 종목들이 쉬어가는 경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봐야 된다. 자, 리가켄 바이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고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갔다 눌러줬어요. 11선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그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군당은 이번 주에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다음 주에는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랠리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당한 이제 반등은 나올 것이고 동아ST는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추세적인 흐름은 아주 좋아요. 중장기 투자자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은 좀 길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ADC 관련주 중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좋고 종군단이나 이런 것들이 약진 앞으로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플랫폼 관련주 이중항체.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이중항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관련주도 좋았는데 오늘은 이중항체 플러스 삼중항체 이런 다중항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중항체는 뭐냐면 먼저 이중항체의 다른 개념, 반대 개념이죠. 단일항체는 뭐냐? 질병이 하나 있어. 그것에만 이식을 하는 거죠. 항원이 하나 들어오면 그것만 때려요. 이게 이제 단일항체죠. 이중항체나 다중항체는 뭐예요? 이중항체는 그 바이러스와 또 면역세포, 암세포 여기에 동시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암세포도 사멸하고 또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항상 우리가 항암 치료 받으면 어때요? 머리가 빠지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중항체는 몸을 보호하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중항체뿐만 아니라 뭐 삼중항체 이런 다중항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의 항체만 하나의 항원에만 여기 반응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항체가 두 개 결합해서 하나는 암세포 억제하고 하나는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뭐
비소세 포함, 여기는 위암, 이렇게 두 항원에 작용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떤 현대의학의 새로운 먹거리다. 그래서 글씨가 조금 안 보이는데 일단 그 관련주로 이제 유한양행은 이쪽 저쪽 엮이는 팔방미인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HK 이노엔 또 Y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유한양행이나 HK 이노엔 올라갔고 Y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종근당도 여러 가지로 쓸만하다는 이야기죠. 동아ST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항체, 삼중항체 관련들이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이 이중항체 이쪽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가장 먼저 바이오 플랫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게 제형 변경이죠. 그러니까 수액 같은 것을 정맥으로 맞는 것을 피하 주사, 엉덩이나 뭐 이런 팔뚝 이런 데에 맞는 것처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시간도 전략이 되죠. 하루 종일 뭐 수액 맞으려면 한 5시간, 6시간, 작게는 1~2시간 걸리잖아요. 이걸 주사 한 방으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가장 이제 강점을 갖는 것은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은 조만간 추가 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강점을 갖는 것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죠. 한올바이오파마는 아까 자가면역 치료제 있죠. 이 부분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테오젠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8월 달에 비소세 포항 관련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래서 자가면역 치료제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쪽은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 앞으로 셀트리온도 의약품 처방이나 또는 자가면역 치료제 뭐 또 경구용 바이오 시민제 임상에 성공했다. 또는 기타 ADC 쪽도 강점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이런 걸 찍어드렸는데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예전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있고 또 알테오젠이나 삼천단제약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좀 중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점을 갖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플랫폼은 뭐가 있다 했어요? 랩스커버리. 근데 이쪽에는 이제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건데 그 약물의 농도가 좀 줄어드는 데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무좀약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잖아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그동안 체내에 많이 잔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그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펩타이드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또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통해서 유명해졌죠. 뱃살도 빠지고 이렇게. 저도 이제 헬스를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일단 그 제일 안 빠지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뱃살 쪽에 다른 데는 뭐 근육이 생기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날씬해지고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쪽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더불어서 이쪽 전달체로 펩타이드가 이용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1개월 이상 지속이 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이 지금 눈앞에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주 커지고 있다고요. 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된다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대장주는 펩트론이다. 그래서 펩트론 3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주도주가 있고 또 나머지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관심을 가질 종목은 대봉에르스 그리고 대하제약 이런 종목들,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이나 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이제 좀 집중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되겠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형 제지암 단백질 의약품, 요건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작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시해드리고 저도 리포팅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탄력을 받으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새내기 주니까요. 그리고 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퇴행성 뇌질환 관련주들이 좋아지는데 이건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도 있고 하니까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 종목 플러스 그다음에 추가로 유망 플랫폼은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이라 했죠. 퓨처캠을 한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앞타바이오도 말씀드렸고 산화 스트레스 조절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두 종목의 흐름을 보면 퓨처캠은 눌러주고 밀어붙일 수 있다. 역시나 이제 11선에서 지지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이것도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해드렸는데 타바이오는 많이 올라 있지만 그래도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종목들은 추가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따라가는 것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러셀 2000 지수가 미국에서 올라갔고 우리도 그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를 사고 있고 큰 흐름상으로 보면 전차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지만 코스피 중소형주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이 강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면 첫째 바이오 대형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플랫폼 기업도 처음에는 제형 변경에 대한 관련주들이 올라왔고 뭐 ADC나 기타 이중항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강점을 보였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중소형 제약주를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소형 제약주들이 그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지분을 받아서 2, 3세 경영이 본격화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블록딜이나 장내 매수 이런 쪽을 통해서 지분을 늘리고 또 승계 작업을 계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이쪽에 수급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 열풍에서 다소 비껴갔던 요 중소형 제약주들이 신약이나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미 대한뉴팜이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음번에는 대화제약이나 유나이트제약 이런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중소형 제약주를 잘 봐야 되는 게 최근에 그 어떤 유행이 약간 좀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백일에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확산이 됐고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백일에는 뭐예요? 100일 동안 콜록콜록 한다. 기침이 잦다. 그래서 백일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끝났지만 여전히 그 어린애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 백일해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영유아 청소년을 통해서. 그래서 감염병 관련주들이 됐고 이게 뉴스화되면 순간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제약품이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무방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시젠이나 바디텍 메드, 위더스 제약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느 하나가 튀어 올라가면 우후죽순으로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이런 좀 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바닥권이고 또 시적 기대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테마의 순환매를 우리가 바이오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봐야 되겠죠. 뭐죠? 바로 애플. 애플이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 다른 그 애플페이 경쟁 상대들을 좀 차단했어요. 액세스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고 만약에 이거 안 하면 과징금 물 거야 그러니까 그럼 7월 25일부터 허용할게. 이렇게 해서 이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하고 이제 이쪽에 앞으로 이거 안 지키면 뭐 매출 10% 또 일일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 거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럼 향후에 유럽에서 삼성이나 구글페이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럼 삼성페이 관련주들 또는 결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겠죠. 이 중에서 탑은 뭐예요? 지니틱스죠. 삼성페이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그다음에 코나이나 AT 모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강점을 갖겠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이게 뉴스가 나왔고 금요일 날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 리포팅을 통해서 지니틱스를 이제 해드렸는데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요런 코나이나 요런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죠. 그럼 이제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많이 드려요.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전략만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만 많이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을 습득을 했으면 또 그런 섹터가 있다면 그걸로 실제적인 돈을 벌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일매일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공략을 하고 또 돈은 크게 한 방 먹어야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분의 대부분을 보면 크게 한 방 먹어서 그게 유지가 되고 또 다음번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버는 분들, 제 고객들 보면 제가 스윙에 집중 베팅을 해서 수익률인데 알테오젠, HLV, 삼천당 제약, 248, 숫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 베팅을 해드려서 이렇게 사자. 이번에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을 공략해드려가지고 좀 수익이 난 분들은 70%, 좀 적게 난 분들은 30% 있는데 그것도 강력한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볍게 한번 먹어보자, 입가심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하시는 이제 고객들에게 이걸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한올바이오파마 물론 TV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해드렸는데 강한 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좀 팔아줬는데 희한하게도 저희가 사면 바닥 또 우리가 팔면 꼭지 이런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올라가니까 10시 15분 정도에서 37,000원부터 매도하자. 일부를 팔자.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었죠. 일부만 팔자 추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시장을 앞서가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수익답게 베팅을 하고 리포트는 이제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걸 가지고 이제 이걸 공략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금이 쪼그라들었고 또는 많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딱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5%만 내보자 이거죠. 그리고 스노볼 효과, 눈덩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두 달은 쓰지 말고 원금에 대투자를 해보자. 그럼 셋째 달부터 4천만 원 정도로 가지고 하면 5%만 해도 4천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3천만 원 정도는 스윙이나 또 강하게 올라갈 종목 들고 가고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써보자. 이런 흐름이죠. 생활비, 유지비. 그래서 수익률은 보통 한 90% 이상 나오더라고요, 매달. 그리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시장이 좋을 때는 37, 뭐 시장이 일반적일 때는 한 20,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달 동안 이렇게 해봤더니 좀 10% 이상은 웬만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은 이렇게 나오고 좀 공격적인 종목은 이렇게 한 40%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목을 이제 상승 초기 걸 하면 좋다. 이번 주에도 주로 보면 바이오나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네요. 새로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번 주에 했던 게 이제 서정기전이에요. 원자력이 움직여주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요. 앞으로 이제 세게 움직일 것 같은데 서정기전 이런 것들 아침에 눌러줄 때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또 차익 실현 문자를 VI가 발동이 됐으니까 12시경에 여기가 딱 고점이죠. 여기서 좀 팔아주고 그래서 이런 매매를 수익 종목과 또는 이 단기 종목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정말 재밌는 매매가 되죠. 이제 이건 에너터크는 좀 탄력이 붙어가지고 아침에 눌림목에서 공략해서 아침에 매도했지만 당일날 17% 수익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을 앞서 나가야죠. 유럽에서 과징금 폭탄 피하기 위해서 애플이 다른 거 해라고 하네? 그러면 지니틱스를 해서 급등이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나오겠죠. 그럼 이제 또 그때
좀 매도를 해주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안 움직이니 전기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전력 설비. 그러면 세명전기 이제 여기 VI 발동이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래서 세명전기도 해드리고 또 재룡산업도 해드리고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이번 주에 해드려가지고 매수는 항상 갭이 있는 것을 약간 눌림목에서 사요. 9시 7분인데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팔아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좀 해드렸고 HLB 파나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쳤는데 상한가 가는 것은 무조건 그 다음날 여기서 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한가 가는 것은 요 고점에서 팔아주는데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한올 바이오 파마나 이렇게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면 한올 바이오 파마, 유한양행, 바이넥스, 뭐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바이오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아요. 뭐 그러다 보면 한 종목당 주간당으로 한 30%도 나오고 잘 올라가면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서 뭐 1000%도 나오고 또 100%는 기본이고 한 많이 나오면 7, 800, 1000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내가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이건 아니고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